안녕하세요.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올티 수학의 박종원 쌤입니다.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포함해서 38문항 해설 진행하는 걸로 하고 계산이라든가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은 단순한 지수법칙 문제였고 해당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 어려울 건 없었고 지수법칙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거는 미분계수 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수열의 합 시그마 기본 문항이니까 해당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좌극한 우극한 그래프 문제니까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부터 보시면은 5번부터 이제 계산이 좀 빡세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왼쪽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가, 전개를 하고 x는 1을 대입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도함수가 아니에요. 도함수가 아니라 프라임1이라고 하는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주어진 식에서 어차피 저희는 곱미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곱미분을 진행을 할 건데, 곱미분하려면은 요렇게 세 개를 미분을 각각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거 세 개를 미분을 할 때 여기 뒤에 있는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분했을 때 어차피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1 대입하면은 어차피 사라질 거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x-1이라고 하는 친구 미분한 애만 1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라고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미분하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것만 1 대입해서 답 구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어진 정보가 3, 4분면입니다.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식을 보았을 때 2분의 파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를 취해준다라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와서 코사인 세터로 바꿔줍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앞에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 붙고 이런 거를 체크를 해줄 텐데, 저희는 어차피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 5분의 3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3대 4대 5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가 될 것이고, 사인은 마이너스를 가져야 돼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이거 아주 보편적인 문제죠. 늘 많이 해왔던 거니까. 주어진 거에서 k를 우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식을 세워준 다음에 좌변에 있는 3차 함수의 식을 그림으로 그려주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원함수로서 판단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인수분해를 x로 해준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 뒤에 거를 인수분해를 굳이 할 수는 있는데 인수분해가 정수 형태로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서 판단 가능한 정보는 0,0을 지난다라는 정보 말고는 유의미한 정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원함수 판단법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미분해서 극값 판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분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친구 인수분해해서 극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해주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어차피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두 점에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함수 개형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가 없겠죠.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오른쪽이 3일 때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디테일하게 그림 자체를 뭐 그릴 필요는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조금 더 여기서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리고자 한다면은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넘어가자면은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에 해당되는 여기가 1이겠죠. 1. 여기가 x좌표가 1입니다. 그러면 원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x축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뭐 y축이 이렇게 지난다. 근데 뭐 사실 여기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3차 함수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가능한 지점은 이렇게랑 이렇게다.
그러면은 이때는 극대값이고 이때는 극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3 대입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가 5가 나오고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5가 마이너스 k와 같다.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k와 같다. k의 값은 마이너스 5하고 27이니까 더해주면 22.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번. 첫 번째 A1하고 A2를 곱해갖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A1, R 이렇게 바꿔줘서 A1 제곱 곱하기 R이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부호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제곱은 항상 양수라서 0이 아니겠죠. 웬만하면 공비가 음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차피 A1과 A2는 서로 연속된 항의 곱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부호가 만약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곱해주는 건데 공비가 양수라면은 계속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곱하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연속한 두 항에 대해서 등비수열에서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얘네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럼 공비가 당연히 음수가 되어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그러면 식에 대입을 해주면 A6라고 하는 거는 AR의 5승 그게 16과 같다. 이렇게 체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서 오른쪽 2A8-3A7 같은 경우에는 2A의 R의 7승이고 마이너스 3A7은 3AR의 6승 해당되는 값이 32와 같다.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얘네 두 개를 연립하는 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만 놓고 보면 사실 A 값하고 R 값을 바로 구해주려고 생각하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주어진 정보가 AR의 5승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AR의 7승과 비교를 하면은 R의 2승만큼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16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해주고 AR이라고 하는 거에 6승 해준 거니까 여기서 R 1차 승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32와 같다. 그럼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계산 완료해주... 이거 16이 빠졌네요. 16 R의 1승 좌변으로 다 넘어가 주시면은 32 R의 제곱 마이너스 48 R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들은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16 정도로 약분을 다 해주고 아래값을 구한 다음에 공비가 0보다 작은 걸로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어서 9번 바로 넘어가면은 이 문제를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왜냐면은 fx의 제곱은 많이 봤는데 fx 플러스 a의 제곱은 또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f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는 fx라고 하는 우리의 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 진행한 거니까 단순히 여기에 식에 주어진 fx에서 플러스 a만 뭐 해주면 된다?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f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함수 gx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fx 플러스 a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gx가 이렇게 구간 나눠서 나온 그 문제일 뿐이다. 그럼 그냥 fx 제곱한 거랑 문제가 똑같이 되겠죠. 이 친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에 x가 0일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 0 대입해서 제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연속 조건 만족하겠죠. 위에 친구에 0 대입해주면 x 날라가니까 a-2분의 1 제곱 아래 친구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날라가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서로 같다라고 하면 a값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까지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우변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렇게 이항시키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0번 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공식을 암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내신 때 했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주어진 정보에서 외접원 넓이가 나왔으니까 9파이는 r을 제곱해서 나온 거라서 반지름이 3이구나. 그럼 반지름이 나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겠죠. 사인 법칙 떠올리려면 사인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가조건을 보니까 3sin A가 2sin B와 같다라고만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가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줘야 되냐? 각으로 나온 정보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변으로 나온 정보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공식에 대입을 하겠죠.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하냐면 sin A라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2R분의 스몰 a와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sin B라고 하는 건 2R분의 스몰 b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거기다가 3을 곱하고 2를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네들 약분 진행해요. 2R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3a와 2b가 서로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은 a라고 하는 거는 2의 비율 가져가고 b라고 하는 건 3의 비율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2k라고 얘기를 하고 스몰 b라고 하는 거는 3k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k 값 구하는 게 메인이겠군. 나 조건을 이제 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은 코사인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딱 봤을 때 그러면 코사인 공식에 대입합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값이 b와 c 대입했을 때 같다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180도까지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 값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삼각형 내의 각으로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서로 코사인 값이 일치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b와 c가 언제가 아니라면 같은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는 건 나 조건에선 각 b랑 각 c가 같구나 라는 정보 체크 가능하겠죠. 각 b와 각 c가 같다라는 것은 각 c에 대응되는 대변과 각 b에 대응되는 대변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길이가. 그렇다는 거는 주어진 정보에서 b라고 하는 걸 3k라고 했다면 c라고 하는 것도 3k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겠군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럼 그림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겁니다. 스몰 b랑 스몰 c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각 b랑 각 c가 이렇게 아래 배치가 되고 각 a 그 다음에 스몰 b에 해당되는 여기가 3k이고 스몰 c에 해당되는 여기도 3k 스몰 a가 2k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k 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 정보를 이용한다. 그럼 사인 법칙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값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쓴다든가 헤론의 공식을 쓴다든가 이렇게 돌아서 뭐 사인 값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등변 삼각형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냐? 각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각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고 90도에 해당되니까 요게 K 이렇게 이등분이 되겠죠. 그럼 내가 사인 법칙을 써줄 각을 요 B로 잡아준다 라고 세팅을 해주면 1대 3대 여기는 2루트 2K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 값을 사인 B라는 거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사인 b가 나온 상태가 되는 거니까 스몰 b라고 하는 3k랑 사인 법칙해서 반지름의 2배인 6과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저희는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k의 값을 저희가 구해보면은 여기 지우고 여기다 진행할게요. k의 값을 저희가 마저 구해보면은 사인 법칙 한번 진행해봅시다. 사인 b분의 스몰 b는 2r과 같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분의 스몰 b의 값은 3k 이렇게 해주고 지름 6과 같다 이러면 k 값 구할 수 있겠죠. 다 이항 시켜줍니다. 3분의 2루트 2 여기다 곱해주고 3분의 1도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k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약분되고 2 3분의 4루트 2라고 하는 k의 값을 저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k의 값은 3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3분의 4루트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K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돼요. 근데 K를 여기다 대입을 하기에는 K의 값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요. ABC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BC 넓이는 지금 여기서 얘랑 얘를 곱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K랑 2루트 2K를 곱하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루트 2K제곱이다. 따라서 주어진 K를 제곱해갖고 2루트 2랑 곱하면 된다. 이러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해당되는 방법으로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주어진 정보를 제곱을 해주면 9분의 32 그 다음 걔랑 2루트 2랑 곱해주면은 64루트 2에 해당되는 5번이 답이 된다.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쉬운 문제였죠. 자, 11번은 첫 번째 주어진 정보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항, 1차항 있고 상수항이 없겠죠. 원점 지나니까. 이런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을 저희가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fx라고 하는 친구의 식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가? 처음부터. 아니면은 fx의 식을 나중에 세우고 그래프로 봐야 되나? 근데 이 친구는 전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식을 먼저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벌써 처음 원함수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주어졌기 때문에 2차 항을 지금 A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BX 제곱이라고 하고 1차 항을 CX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B하고 C만 알면 되니까 두 가지 정보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되겠군.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잖아요. 두 가지 정보 나오겠죠. 그쵸? 일단은 분모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FA는 1이라는 사실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A가 될 것이고 그게 우변의 3과 같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이게 조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절편이 4다라고 우리가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 fx에 대하여 A, FA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해당되는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거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A x-a 플러스 FA 단순 공식이죠. 여기에다가 대입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3하고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3x-a 플러스 1 전개해주면 3x-3a 플러스 1이 되니까 y절편은 뒤에 상수항이죠. y절편 뒤에 상수항이라서 이 친구가 4와 같다. 그러면은 a가 당연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주어진 fx의 식에다가 f-1은 1이라는 거와 f'-1 3이라는 거 뭐해서 대입해갖고 연립해서 풀면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진짜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제일 관건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보면은 점이 총 4개가 나와요. 요 4개의 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스타트를 할 점을 골라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점 B와 점 D를 스타트를 한다고 치면은 점 B와 점 D는 교점이 아니라 겹칠 만한 서로 엮일 만한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점 D는 점 C랑 X좌표가 같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 점 B는 점 A랑 X좌표 같다는 하나의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점 C와 점 A로 스타트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점 C는 점 D랑 X좌표가 동일하고 점 C는 점 A랑 Y좌표가 동일하고 점 A는 점 C랑 Y좌표가 점 A는 점 B랑 X좌표가 동일하다. 이렇게 각각 두 가지 정보를 내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 많은 친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점 C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를 A라고 두면은 요때 대입했을 때 2a승이라고 하는 y좌표가 나오는데 그 좌표가 얘랑 y좌표가 겹치기 때문에 그게 얘랑 같다 해서 x좌표 새로 정의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점 a라고 하는 거의 x좌표도 저희가 b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로 정의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여기서랑 여기서씩 나왔을 때 단순화가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에 연립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마는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앞에 이제 번호를 보시면은 AB와 CD 길이가 서로 2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AB라고 하는 거랑 CD라고 하는 거 그 길이를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A라고 하는 X좌표를 C에다 대입하면 2A승이 나오고 D에다가 대입하면은 1-2의 마이너스 A승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B라고 하는 거를 각각 대입하면 점 B의 Y좌표는 2의 B승이 나오고 점 A의 Y좌표는 1-2의 마이너스 B승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친구 있잖아요. 요 CD 길이랑 요 BA 길이가 얘네 두 개를 뺀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 뺀 거는 결국에 차이가 A와 B인 거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문자만 다른 거지 식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연립하기 편하겠군.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문자랑 B라고 하는 문자 두 가지 문자로 얘를 풀어도 상관없겠군.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CD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두 개 빼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두 개 빼주면은 2의 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AB 길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것도 빼주면은 2의 B승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잠시만요. 플러스로 바뀌고 2의 마이너스 B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길이의 2배 한 게 얘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2배를 곱해준다.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얘네들을 전개한 다음에 정의를 또 내려주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 전개해갖고 깔끔하게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실 건데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저희가 생각을 또 해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ABCD라고 하는 도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ABCD라고 하는 도형은 요 아래에 있는 도형 삼각형 넓이와 위에 있는 도형 삼각형 넓이를 뭐 한 거, 두 개를 더한 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도형은 전부 직각 삼각형인데 밑변을 CA로 공유하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서로 두 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얘랑 1대2면은 밑변 동일하니까 넓이 B도 1대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다가 몇 배를 하면은 3배를 하면은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자,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하려면 밑변 길이는 B-A가 되고 그걸 절반을 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B-A 곱하기 자,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됐었죠? 방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2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이라고 2a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몇 배? 3배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3을 곱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a, b 값을 구하는 건 맞는데 얘를 연립을 해갖고 이제 a, b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죠? 최대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깔끔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문자가 나오는데 두 문자를 계산하려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저희는 몇 개밖에 안 썼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식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존재하는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죠. 여기서 주어진 a와 여기서 주어진 b를 서로 엮어줄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제외한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던 점 C와 점 A의 y좌표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정보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C의 y좌표가 2의 a승이었고 A의 y좌표가 1-2의 마이너스 b승이었으니까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2의 몇 승, 2의 몇 승 나오는 게 좀 귀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의 a승이든 2의 마이너스 b승에서 2의 b승이든 두 개 중 하나를 치환해서 대입해주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누굴 치환할 거냐면은 사실 편의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저는 그냥 여기서 2의 a승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2의 a승을 t로 치환을 해주면 2의 a승은 t와 같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2의 a승이 t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해갖고 2의 a승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2의 a승을 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의 b승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을 정리해볼게요. t는 1-2의 마이너스 b승 요 해당되는 식 정리하려고 우변 좌변 넘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b승이 1-t와 같다.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b승이 1-t였고 이 친구를 역수 취한 2의 b승이 1-t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겠죠. 해당되는 정보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을 진행을 한다. 그럼 여기다 이거 전부 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a승은 저희가 t라고 얘기를 했어요. 0보다 크겠죠 당연히.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t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도 이거를 대입을 여기다 진행해요. 그러면 1-t분의 1 2의 마이너스 b승은 1-t였으니까 1-t 하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진행할 건데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 1 날라갈 거고 이거 2배 해주고 얘와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분모가 t랑 1-t가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t도 곱해주고 1-t도 곱해준다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강사 입장에서도 계산하기 너무 싫어요.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쭉 끝까지 계산 진행해줘야 돼요. 이 계산 과정을 쭉 거치면은 2의 a승 값이 나오겠죠. 그쵸? 어차피 양수인 값 하나만 나올 테니까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까지 마저 진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은 해당되는 정보 여긴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지우면은 아마 3차 방정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럼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진행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아주 높은 확률로 조립제법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해당식 복잡한 거 보면은 자, 위 이거 먼저 이거 곱해준 다음에 계산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2t제곱 1-t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t 곱하기 1-t 곱하면 t가 약분되면서 1-t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1-t 그 다음 마이너스 t 1-t 요렇게 그 다음 우변 같은 경우에는 t 곱하기 1-t 곱해주면은
t 여기다가 t 곱해주면 마이너스 t 제곱 1 마이너스 t. 자, 요렇게 해당되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할 건 뭐다? 이거를 전부 뭐 해준다? 인수분해를 진행해준다. 그럼 그 과정을 거치면 저희는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조립제법을 써서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t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렇게 구한 t값이 뭐니까? 2의 a승의 값이니까 그렇게 구한 t값을 2의 a승이라고 하고 a값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b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다 대입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그래도 할만했어요. 13번 할만했는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 기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b-a가 3분의 2라고 나왔는데 얘가 메인 정보예요. 그죠? b-a가 뭐냐? b-a가 이렇게 두 개를 빼는 건데 이거를 차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차함수가 뭐냐? 이 b에서 a를 뺀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얘네 두 개 같다라고 해갖고 교점 마크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얘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요 m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직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를 저희 입장에서는 x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왜 x축이라고 잡아야 하는가? 이 4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라고 하는 친구랑 요 m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를 서로 빼줍니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 함수가 두 함수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차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뺐다 해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교점 있죠. 이 교점 여기를 x절편이라고 새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줘요. 그대로 x축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요 빨간색이 요 x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x절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그 다음에 y축 쭉 내려오고 x는 이도 쭉 내려오는 이런 상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3차 함수를 적당히 아래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예상을 해봤을 때 그래프 개형이 어떤 느낌일 것 같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자, 두 부분을 여기서,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렇게랑 요렇게. 이 넓이가 각각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친구를 저희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저희는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좌표 각각 여기 0이고 여기 2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자 주어진 이 차함수를 인테그랄 한번 때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기하적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넓이에 절대값 안 했으니까 그쵸? 부호까지 생각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영역은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게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영역은 위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적분 진행한 이 친구의 함수 값은 뭐가 나오냐? 이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말이 B-A겠죠. B-A가 방금 앞에서 3분의 2라고 얘기했으니까 는 3분의 2. 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정적분에서 M값 구하시면 되니까 단순 계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14번. 14번도 되게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갔는데 막판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가 0보다 크다.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해당 정보 체크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75 마이너스 kn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잡아줍니다. 두 개의 식을 잡아주면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인수분해 진행하고 n의 범위를 정의를 해주면은 아마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당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12개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일단 범위 하나로서 들어갈 거예요. 되는 자연수는 아마 1부터 뭐 14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75 마이너스 kn이 0보다 크다 들어가야 되니까
정리하마 진행해주면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작아야 됩니다. k분의 75보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정도 찾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얘네들 엮어줘야겠죠. 어떻게 엮어주냐? 밑을 서로 동일하게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보통 많은 학생들은 여기 있는 4를 2로 바꿀 거예요. 근데 저희 생각해 봅시다. 내신 때도 많이 했었는데 밑을 사실 2랑 4가 서로 제곱의 관계인데 밑을 2를 4로 바꾸는 거랑 4를 2로 바꾸는 거 비교를 해보면 보통 뭐 지수법칙, 로그의 정의 이런 문제들 보면은 4를 2로 바꾸는 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한번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저기 있는 루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밑과 진수를 둘 다 2승을 하면은 루트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얘는 2를 4로 바꾸는 과정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4로 바꾸고 얘를 제곱을 때려버리면 이 식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로그 4의 루트가 풀리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나눠주겠죠. 75 마이너스 kn을 분모로 보냅니다. 요렇게. 아이고. 75 마이너스 kn을 분모로 보내면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온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게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면은 로그 4의 1이 되는 거니까 아니, 로그 4의 1이 0이 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진수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이거 필요 없어지는 거고. 그럼 75-kn을 양변에 곱해줘서 우변으로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크다. 75-kn보다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쵸? 이제 우변으로 다 이항을 시켜줍니다. 우변으로 싹 다 이항을 좀 시켜주면은 우변으로 전부 이항을 시켜주면은 인수분해도 될 거예요. 자, n제곱 75 날라가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kn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인수분해 진행하면은 n으로 묶어주면 n-10-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는 그러면 0과 10 플러스 사이에 있다. 누가? n이라고 하는 친구가 0과 10 플러스 k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구했어요. 뭘 다 구했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모든 식들을 다 구한 상태예요. 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k분의 75보다 작다. 0보다 크고 10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만족시키는 n의 값이 결국에 12개가 나오도록 이제 k의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의 무슨 범위겠어요? 결국에 우리 항상 배웠잖아요. 공통범위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공통범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는 문제될 게 딱히 없어요. 그죠? 그럼 문제될 건 누구냐? 이거 딱 봐도 문제될 게 생겼죠. 그쵸? 얘보다는 비교적 얘가 좀 빡셀 것 같아요. 얘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범위가 그러면은 일단 적어도 12개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10 플러스 k가 적어도 12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얘가 12보다 크려면은 k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보다 커야 되겠어요? 2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럼 k라고 하는 값 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3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k가 3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얘가 13보다 작다니까 k가 3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1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만족하네? 얘도 만족하는지 봐야겠죠. 그쵸? k는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5가 나와요. 15가. 그러면 n이 15보다 작다. 이건 마이너스 5와 15 사이. 12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13보다 작다죠. 1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12개에 해당되는 얘가 최소 범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k를 3보다 좀 키웠어요. 4라고 해봅시다. 4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14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1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공통범위에서 이 친구가 12개가 맞게 세팅이 되게끔 돼야겠죠. 그쵸? 그럼 얘가 12개가 맞게끔 세팅이 되려면 이 친구가 12.xx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k가 4일 때 얘가 12.xx가 나오냐? 안 나오죠. 그쵸? 13보다 큰 친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k는 4가 안 되는구나.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5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보면 5분의 75 계산해주면 13 나오네요. 그죠? 잠깐만 13이 맞나? 15네요. 제가 방금 3일 때 잘못 말씀드렸네. 4일 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3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15가 나오죠. 그쵸? 그럼 15다 나오는데 15보다 작은 게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있으니까 또 12개 아니라서 불가능. 그러면 하나만 더 키워서 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6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6분의 75가 나오는데 이거 나눠주시면은 12.5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12.xx 맞는 거니까 해당되는 거 12개가 나와서 우리는 k 값이 결국에 6이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 얼마도 가능하다? 3도 가능하겠구나. 더해주면은 9라는 값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 되는 거고, 뭐 14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상황 판단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음에 진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은 여기까지 넘어갈 수조차 없었겠죠. 단순 대입으로는 풀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 다음 주관식 해설로 넘어가게 되면은 16번은 이제 14번하고 로그 조금 겹치는 내용이죠. 그쵸?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제일 먼저 체크할 건 뭐 진수 조건이겠죠.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해서 x 범위 구하는 거, 뭐 그거 말곤 틀릴 게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분 기본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8번은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인데 이거는 이제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그쵸? 공식 암기하는 거니까 공식만 좀 써주면 시그마 k제곱 같은 경우에는 6분의 공식을 써줘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앞에 a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이너스 10 곱하기 1차는 2분의 공식 써야겠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해당 값이 120이다 하면 뭐 a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9번부터 이제 의미하면 있는데 이건 이제 EBS에서 나왔던 발문입니다. EBS에서 나왔던 발문인데 자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다.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게 도대체 어딘데? 자 일단은 얘는 t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요. 그럼 0 이상일 때를 신경을 쓰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자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냐?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v라고 하는 속도, 원함수 위치에 대한 도함수겠죠. 이 친구가 부호가 바뀔 때예요. v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부호 변화. 자, 부호 변화. 이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원함수 기준, 위치 기준으로 극대극소일 때 이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일 때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0일 때는 좌극한을 저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되는 그래프를 개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거 인수분해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줘요. 자, 쭉 그려주고 t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여기 무시해도 되겠죠? 2, 여기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도 잡아주고 그럼 그래프가 쭉 넘어와서 추계방정식 갖고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끌고 와서 여기라고 합시다. 자, 끌고 와서 보이죠 지금? 여기가 3일 때라고 하면은 3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아래 거 보면은 이건 1차 함수입니다.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네. 당연히 연속이었겠죠. 그리고 k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얘가 이제 뭐에 대한 vt에 대한 그래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뭐가 변할 때 부호가 변할 때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위치가 부호 변화되는 거는 여기죠. 여기 2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거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우리의 메인이 된다. 이 점은 뭐예요? 주어진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절편입니다. 해당되는 k값을 t값을 저희가 계산을 좀 해주면은 마이너스 4 넘기고 t-3에서 k를 또 넘겨요. 그럼 t-3은 k분의 4니까 3 플러스 k분의 4가 되겠죠. 뭐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3 플러스 k분의 4 이렇게 체크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3 플러스 k분의 4일 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근데 그 지점은 찾았어요. 그 지점은 찾았는데 그때 위치가 1이라고 나왔죠. 그쵸? 자, 위치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정적분하면 돼요. 누구를? VT라고 하는 친구를 0부터. 그럼 VT라고 하는 친구를 0부터 정적분 진행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3 플러스 K분의 4까지. 3 플러스 K분의 4까지 정적분을 진행을 해줍니다. VT를. 그럼 얘가 1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그냥 정적분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자 두 개로 분리가 될 거예요. 두 개로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0부터 쭉 정적분해서 이 3까지 정적분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2차 함수를 그냥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그럼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는 거로 저희가 식을 좀 세워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주어진 식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dt를 정적분한다.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3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는데 식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정적분 좀 쉽게 할 수 없나? 자,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는 민넓이에 해당되는 거고 부호가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3부터 3 플러스 k분의 4까지 정적분 진행하면은 요렇게 생긴 무슨 도형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밑변이 뭐냐? 3부터 3 플러스 k분의 4까지 얼마입니까? k분의 4가 되겠죠. 그쵸? k분의 4가 됩니다. 이게 밑변이에요. 그죠? 높이는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4예요. 그죠? 부호가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살립니다. 요렇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k분의 16이 나오죠. 마이너스 k분의 16 요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한 친구가 얼마와 같다? 1과 같다라고 하면은 양수 k의 값 구할 수 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번 넘어가시면 자 20번 얘는 그래프가 좀 나와 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래프도 안 나와 있어 갖고 A와 B라고 하는 친구를 그 가정을 좀 해갖고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케이스 분류 문제였어요. 자 이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애가 O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서 상황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기는 해요. 뭐 그게 무조건 베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문제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만큼만 저희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에 해당되는 y축과 x축을 좀 그려줄게요. x축. 여기다 그러면 좀 칸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y는 1이라고 하는 거랑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먼저 여기다 그려줘요. y는 1과 y는 3 상수함수를 그려준다. y는 1은 대충 한 이쯤 되겠죠. 그쵸? 여기 1이고 y는 3은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팅을 해주고 한 주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였습니까? 2파이였죠. 2파이도 잡아줘요. 2파이도 대략 이쯤이라고 합시다. 2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 해석 들어갈게요. x는 파이와 라고 했죠. x는 파이가 어딥니까? 여기 중간쯤 되겠죠. 중간. 여기가 x는 파이 요렇게.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러니까 얘가 파이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근데 얘가 파이랑 만나는 점은 여기다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라고 나와요? b라고 나오겠죠. 그쵸? 사인 파이가 0이니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친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군. 한 개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넘어가니까 y는 1이랑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제가 그냥 예시 하나 좀 그려드리면 이 파이의 위치가 살짝 잘못되긴 했는데 y축을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냥 대략적으로 뭐 a가 2, b가 1이라고 합시다. a가 2고 b가 1이라고 하면은 a가 2고 b가 1이면 자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예요. a가 2이고 b가 1인 그래프는 그러면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그래프가 쭉쭉 이렇게 생길 겁니다.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열린 구간이니까 이쪽 교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교점 개수 몇 개인지 봅시다. 자 3과 만나는 거 여기. 그렇게 3과 만나는 건 점 C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점 C.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y는 1과 만나는 거 점 B. 여기 점 B. 요렇게. 그럼 이것만 보면 두 개예요. 그죠? 근데 A라고 하는 것도 합해줘야 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거는 파이랑 만나는 건데 여기서 누구랑 겹쳐요? B랑 겹치겠죠. 그렇죠? 근데 합집합이라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합집합의 특징은 중복되는 원소들은 그냥 하나로만 치자. 그렇다는 건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점이 딱 두 개뿐이다. 그게 이제 세 개로 고정된 친구들 찾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해서 곱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상황이 세팅된 거를 봤으니까 본 상태니까 A랑 B를 얼마일지 대입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큰 거 구하고 싶어요. 얼마?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최대값이 지금 A부터 B, A가 B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중에서 제일 큰 거 먼저 한번 잡아봐요. A가 제일 클 때가 얼마? 5일 때니까
O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O사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잘 봐봐요. O사인이라고 생각하면은 B가 그냥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가 1 기준이니까 그럼 B가 1이라고 생각하고 O사인 X 플러스 1을 저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점을 잡아줬을 때 여기가 B가 되는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 해당되는 지점들이 서로 3개씩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여기, 여기 B가 1일 때는 B가 2일 때는 여기, 여기 B가 3일 때는 여기, 여기 B가 4일 때는 여기, 여기 B가 5일 때는 여기, 여기 이렇게 체크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인 그래프가 연결이 되면서 A가 커질 때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좀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럼 B라고 하는 친구가 1일 때를 두고 한번 해보고 5일 때 해보고 4일 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A의 값을 이제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상황 한번 봅시다. B가 1일 때부터. 자, B가 1이에요. B가 1인 상태로 A가 5라고 생각하면 얘가 쫙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쵸? 작은 것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A가 1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A가 1인 것부터 다시 할게요. 자, A가 1인 것부터. B가 1인 상태로 A가 1.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3과 만나는 건 교점 없으니까 C는 없습니다. 그러면 1과 만나는 교점 여기 한 개 있습니다. 그죠? 한 개 있는데 이 친구는 이미 누구랑 교점이 생겨버렸으니까 파이와의 교점이 생겼으니까 BC가 겹쳐요. 그럼 한 개네요. 한 개. 이 친구 한 개입니다. 한 개. 오케이. 불가능하겠죠. 그쵸? 자, 이제 얘를 키울 겁니다. 줄넘기 하시듯이 이렇게 키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A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교점이 그러면은 하나, 둘, 총 2개네요. 얘도 불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한번 3으로 한번 키워볼게요. 3으로 키우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교점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3개인 거 찾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일 때? B가 1이면서 A가 3일 때 가능하구나.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조금 더 키울 거거든요. 얘를 좀 더 키울 건데 자, 키우는 과정 한번 볼게요. 얘를 A를 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A라고 하는 친구를 좀 더 키웠다라고 생각해보면 A가 지금 3일 때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A가 5일 때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교점이 그래도 하나, 둘, 셋 나오니까 A가 4일 때도 가능하구나. 그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5일 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쵸? B는 1일 때 이렇게 체크되는군. 그럼 같은 방법으로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일단 이거 다 지울게요. 방법을 아셨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B가 2일 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B가 2이면서 A가 1.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저희가 언제 또 가능하다? B가 2이면서 A라고 하는 애가 1일 때 가능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들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A 플러스 B의 무슨 값이 나온 겁니까? 이제 더했을 때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최소값이겠군. 최소값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얘를 조금 더 키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과연 여기서 답이 나올 것인가. 그죠? 사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대충 느낌 보니까 얘는 더 이상 최대값이 여기서 존재하진 않을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겠지만은 일단 상황 먼저 한번 살펴는 볼게요. 끝까지. 지금 B가 2이면서 A가 1일 때 교점 3개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뭐해질 때는 A의 값이 더 커질 때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오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얘는 이제 무시한다. B가 2인 것 스킵하자. B가 2인 것 스킵하고 B가 3인 걸로 넘어가자. B가 3인 걸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B가 3이라고 하고 A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는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얼마까지 키울 거냐? 또 2를 해 봅시다. 2.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점이 하나, 둘, 2개예요. 이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다음부터 A라고 하는 거를 키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 교점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후도 A가 계속 커지면 교점이 3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B가 얼마일 때는 B가 3일 때부터는 A가 얼마일 때부터 교점 개수가 3개가 나오는가? 요렇게 했을 때 지금 1일 때 불가능했고 2일 때는 2개였고 3일 때부터 가능했으니까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 가능하겠군. 이렇게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B가 3일 때랑 A가 5일 때 더해서 8일 때가 제일 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B가 4일 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B가 4일 때로 들어가면은 B가 4일 때로 A가 1인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교점 1개입니다. 불가능하고 A를 2로 키우면 요렇게 해서 교점 2개니까 불가능하고 쭉 올라가서 요렇게 내려오는 요때는 교점이 3개가 생기겠죠. 이게 언제입니까? A가 3이면서 B가 4일 때죠. 그쵸? 그러면은 B가 4일 때 A는 얼마였어요 이거? 잠깐만요. 쭉쭉 3이죠. 그쵸? 요렇게.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얘랑 더하면 7이기 때문에 방금 구한 8보다는 좀 작아요. 여기서 이제 A가 조금 더 확장되면은 얘를 이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교점 개수가 하나가 더 많아져서 4개가 돼서 걔는 불가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가 얼마일 때? A가 아니라 B가 5일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B가 5일 때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B가 5이면서 A가 1이면 교점이 없다. B가 5면서 헷갈리네요. 그죠? B가 5면서 A가 2일 때는 교점이 1개다. B가 5면서 A가 3일 때는 교점이 2개다. B가 5면서 A가 4일,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5이면서 A가 4일 때는 교점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1개랑 2개 가지고 요렇게 2개 추가되겠죠. 근데 어차피 파이일 때 교점 하나적으로 추가되니까 B가 5일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보다 8보다 큰 게 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가장 큰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는 B가 3이면서 A가 5 더하면 8. 그다음 가장 작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3. 2개를 곱해주면 24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 넘어가시면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생각보다 정보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풀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21번의 가조건을 보시면 조건 해석하다 보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얘도 살짝 계산이 빡세기는 한데 자 봅시다. 가조건 F'A가 0 이하 이거 감소하거나 극값까지는 느낌이겠죠. 그쵸? 그거에 해당되는 실수 A의 최대값이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A가 0 이하인 게 최대값이 2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애 X로 바꿔 생각하면은 가조건에서 X라고 하는 게 2보다 큰 그 지점에서는 F'X라고 하는 게 항상 0보다 큰 증가가 되겠군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X는 2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상황이다? 극값이 된다든가 변곡점이 된다든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변곡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감소랑 이런 거랑 안 맞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극값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확인은 해야 되니까 해당되는 개형을 4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고차함계수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가능한 개형이 아마 한 4개쯤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요렇게 제일 무난한 개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아니겠죠. 그쵸? 요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X는 2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가 된다든가 여기가 된다든가 여기가 된다든가 여기가 된다든가 요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보면은 자 fx는 k라고 하는 거의 원소개수. 얘는 저희 앞에서 했었죠.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이라고. 요 k라고 하는 친구랑 교점 개수가 3개. 그 상수함수와의 교점 개수가 3개 되는 거 찾아라. 그 3개 이상 되는 거 찾아라.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k라고 하는 상수값 최소값이 3분의 8.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바뀌는 지점에서의 제일 아래에 있는 게 함수값이 3분의 8이다. 이 지점은 뭐 극값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찍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3개에서 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 지점을 딱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좌우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3분의 8이 되는 이 지점이 3개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3개 이상의 교점이 되는 게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쭉 여기부터 그죠? 쭉 내려가면서 얘네가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개형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면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W 그림 그려져 있을 때랑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아래로 내려간 것까지 세 가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K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만난다라고 하면 교점 2개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이 위에서 K의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아래에 있을 때는 교점이 두 개로 픽스가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최소값을 저희가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개형이 안 되겠군. W 형태는. 그럼 이런 식으로 한 식으로 쏠려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자 쭉 여기까지 3개 이상의 교점들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3분의 8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얘랑 얘는 3개 이상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얘는 아니겠네. 아 그럼 가능한 개형은 이 친구겠군.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추론을 바탕으로 해당 개형을 가지고 와볼게요. 해당 개형을 가지고 와보면 우리의 해당 개형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분의 얼마를 가지는 3분의 8을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x좌표가 얼마다? 지금 얼마라고 해서 2라고 나왔잖아요. 2.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2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일단은 f'2가 얼마? 0이고 그 다음 f2가 얼마? 3분의 8이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나온 거니까 얘네들을 다 연립을 해갖고 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 잘 볼게요. 여기서 지금 f0이 0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fx 상수항이 0이겠죠. 그쵸? f'1이 0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f'1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값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방금 f'2가 0이라고 나왔고 f2가 3분의 8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네 가지 정보를 연립을 하면은 4참수 개형을 뭐 할 수 있다? 완성을 시킬 수 있다. 해당되는 거로 저희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자 이거는 식만 세우고 넘어갈게요.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프라임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f를 미분한 f 프라임 3차 함수겠죠. 그쵸? 최고차 한계수가 4차를 미분한 거니까 4x 세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2하고 1에서 0을 가지기 때문에 x-1, x-2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뭐 해서 전개해갖고 적분을 진행을 하면은 상수항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수항은 f0이 0이라서 0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주어진 이 정보를 전개한 다음에 전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적분한다. 그리고 f2는 3분의 8을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우리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번. 22번 킬러로 마지막으로 풀어보면은 일단 22번의 킬러 문제는 전통적으로 수투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열의 귀납적정의가 출제가 됐어요. 수열의 귀납적정의는 주로 45번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서 찍고 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갖고 적어도 뭐 5명 중에 한두 명은 맞았던 그런 정답률을 유지를 했는데 그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귀납적 정의를 주관식으로 내면 굉장히 정답률이 낮을 것이다. 얘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문제 먼저 보면은 A2가 마이너스 A1과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우리는 A2만 구하면 다 해결이 되겠군. 그러면은 A15라고 하는 거에서 A2까지 뭐 하면 되겠다? 쭉 이어나가면 되겠다. 역방향으로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요거죠, 요거. 요 친구. 아이고, 잠시만요.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친구 해석하는 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루트인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순간이 되는 n값만 저희가 체크를 해줄게요. 그때는 언제가 되냐? 1, 4, 9일 때밖에 없겠죠. 15보다 작은 거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에서는 얘로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an이 양수인 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1, 4, 9를 제외한 나머지 n의 값들은 전부 여기 아래 거로 들어갈 겁니다. 아래 거가 무슨 말인데 이전 항에다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역방향이니까 다음 항에다가 1을 빼주면 이전 항들이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양이 그렇게 양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그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A15부터 A2까지 쭉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5, A14, A13, A12, A11, A10 여기서 끊어줄 거예요. 왜 끊어주냐? 얘가 되면 n의 값이 9니까 여기선 두 개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1을 계속 빼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A10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가?
9이라고 하는 친구 루트 9 해주면은 3, A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A9에다가 1을 더하는 느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요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 두 번째 경우로 일단 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9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와 같은 거니까 A9은 마이너스 5와 같다. 자, 여기서도 그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A8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6, A7은 마이너스 7, A6도 마이너스 8, 다음 A5가 마이너스 9. 자, 여기서 끊어줍니다. 왜 또 끊어주냐? 얘도 n의 값이 4인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두 개로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두 개로 어떻게 나눠주냐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5는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4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A4 마이너스 루트 4면 2 곱하기 A2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아래는 밀고 들어간다. A4 플러스 1 이렇게. 자, 얘도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줄게요. 뭐라고 나눠주냐? 1번, 2번, 얘는 3번, 4번 이렇게 나눠주고 아래 경우로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기부터 채워줄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9랑 같다 하면은 A4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A3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11, A2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A2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A2와 A1은 부호만 반대다. 따라서 A1은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A1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번부터 3번 여기 두 개만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3번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A2라고 하는 애가 양수 조건이 또 붙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쌤 여기 아래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자, 문제에서 A2가 여기 대입을 하겠죠. A2래. A4가 양수 조건이 붙은 상태인데 여기 아래로 들어가면 A4가 음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거 해당되면서 A4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걸로 또 여기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뉘게 되냐면은 자, 이 친구도 또 쭉 가다 보면은 계산식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얘도. 우리 입장에서는 자, 요 A4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A4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누굴 따라간다? A3 플러스 1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얘를 그러면 A3 플러스 1로 둡니다. A3는 또 뭐예요? 여기다 아래로 들어가겠죠. A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다? A2 플러스 2가 되겠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A2가 나온 그런 상태겠죠. 그렇죠? 요거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A2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9와 같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요렇게 세팅 가능하겠죠. 여기서 A2가 얼마가 나옵니까? 1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방금 A2와 A1은 부호가 반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1은 마이너스 11 요렇게 두 번째 A1이 나오게 된다. 이건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왜? A4라고 하는 게 지금 양수로 들어가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은 방금 여기서 배제했던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여기로 갖고 오면은 요 친구가 마이너스 지금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A9이라고 하는 친구는 A8 플러스 1, A7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쵸?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A9이라고 하는 애가 A8 플러스 1이니까 A8 플러스 1, A8은 A7 플러스 1이니까 A7 플러스 2, A6 플러스 3, A5 플러스 4 이렇게 끊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A3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A5가 또 몇 개로 나뉜다? 두 개로 나뉜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럼 또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는가? 위에 걸로 들어가면 A4 2A2로 들어가고 아래 걸로 들어가면은 A4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위에 걸로 들어갔네. A4가 얼마랑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 또 여기서 A3 플러스 1과 같다 그랬죠. 그쵸? 아우, 얘는 A3 플러스 1로 바뀌어요. A3가 A2 플러스 1이었으니까 A2 플러스 2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2A2를 붙이면 얘는 1, A2, 잠시만요. 계산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을 많이 해야 돼서 2-A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뒤에 있는 3A3랑 또 합쳐져 갖고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A3라고 하는 건 또 얼마랑 같아요? A3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 걸로 또 들어가겠죠. A2 플러스 1하고 또 똑같아요. 얘를 A2 플러스 1이라고 또 써줍니다. 마이너스 3 여기다 전개해주고 4를 더해주면은
1-3A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애랑 여기서 나온 애를 서로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A2라고 하는 애랑 1-3A2를 또 더해줍니다. 얘랑 더해주면은 3-4A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지금 얘가 얼마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요? -4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겠죠. 여기서 분배가 돼서 나온 거니까 얘가 -4와 같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A2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서 4분의 7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4분의 7인가요? 네, 4분의 7 나오네요. 그죠? 4분의 7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건 부호가 반대니까 -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A1 값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제했었던 얘로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얘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 A4 플러스 1로 들어가면은 얘는 케이스가 또 어떻게 되는가? A4라고 하는 게 또 뭐랑 같았어요? A3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얘는 또 뭐랑 같아요? A2 플러스 2와 같겠죠. 그쵸? 여기에 플러스 1까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얘는 A2 플러스 3과 같다. 어우 복잡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나오는 A2 플러스 3이랑 여기서 나오는 1-3A2를 또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얘랑 더해주면 4-2A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4와 같다. -4와 같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해주면 A2는 얼마가 나온다? A2는 4가 나옵니다. 그러면 A1은 얼마? -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 형광펜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구한 A1 값이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친구에서 요거까지 나왔는데 지금 얘는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A4라고 하는 친구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A4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A2가 4가 나왔고 이걸 반대로 이제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A4가 얘가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 요 아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양수인 경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과정 거쳐서 올라가면 A4가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죠? A4가 양수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저희가 답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 범위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복잡하지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A1 값은 얘랑 얘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7, -11, 12를 곱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231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번이 수투로 안 나왔고 귀납접종으로 나왔는데 계산은 별로 없지만 그 과정에서 케이스 분류가 워낙 많았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판서로 하다가 전자칠판으로 처음 해봤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점 양해 좀 해주시고 이어서 선택 과목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